올해 처음 도입된 사찰음식 장인 자격제를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사찰음식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리법 전수에 그치지 않고 음식을 통한 수행의 가치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능을 보유한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명장제를 마련한 조계종이 가사 분야 명장의 무상 스님을, 지화 분야 명장으로 도운 스님을 각각 지정 위촉했습니다. 최근 부탄을 방문한 화엄사 순례단이 부탄 내 최고 성지인 탁상사원을 찾았습니다.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발 3,000여 미터에 위치한 사원에 도착해 수행에 매진한 순례단의 여정을 BBS가 따라갔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뮤지컬 시다르타가 시즌 6를 맞아 이번 주말 부산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향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알려주는 전시가 호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찰음식 장인 자격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장인으로 인증된 스님들이 이제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찰음식을 전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요리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한 수행에 대한 가르침도 전해준다고 합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토마토와 가지, 사과 등의 신선한 요리 재료들이 스님 앞에 놓였습니다. 각각의 재료에 얽힌 역사부터 손질법, 효능까지 스님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에 앞치마를 두른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배는 뭐예요? 그 가래를 삭히고 이러한 역할들 소화를 돕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넣을 건데 일부는 배채로 넣고 나머지는 갈아서. 지난 7월 사찰음식 장인으로 공인받은 여거 스님이 주부 학생들과 함께하는 요리 강좌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으로 매일 바루공양을 준비하던 스님들은 어느새 사찰음식이라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 일반인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찰음식 장인 자격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취득자는 여거 스님을 포함해 모두 19명. 이들 스님들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사찰음식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웃 종교인들도 요리를 매개로 모여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공을 헤아리고 욕심을 덜어내는 마음가짐을 되새깁니다. 우리가 왜 자연의 광활함에 숙연해진다고 하는데 그 작은 식재료 갖고는 절대 감사한 마음은 안 가지거든요. 이 건강한 재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욕심이라고 내려놓는 거는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고. 평범하고 소박한 한 끼일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얻고 자신의 미래도 떠올려 봅니다.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먹었었는데 간을 어떻게 맞춰야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고 사찰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의 이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기존의 장기랑 살려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깁니다. 사찰음식 연구소장이자 명장인 선재 스님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은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찰음식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전승돼 사부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이 불교 문화 발전과 전승을 위해 최근 신설한 가사 분야 명장과 지화 분야 명장으로 무상 스님과 도운 스님을 각각 지정 위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가사 분야 명인으로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인 무상 스님과 지화 분야 명인으로 진관사 지화장업연구소 소장인 도운 스님에게 각각 명장 지정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종단 가사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가사원 도편수 소임을 맡으며 40년 넘게 전통가사의 전승을 위해 애써온 무상스님은 명장 위촉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도운 스님을 대신해 위촉장을 받은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1897년 독립신문에 진관사 지화기사가 실렸을 만큼 진관사에서는 수륙제와 함께 지화가 전승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가사는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고 지화에 담긴 불상생의 뜻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며 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한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결국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다 같이 여야정 협의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거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이기에 되도록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의료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들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호 스님은 한 대표에게 선영상을 권유하며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하면 결국은 국민 전체가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선영상의 보편화를 정치권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불교 국가인 부탄을 방문한 화엄사 순례단이 부탄의 최고의 성지인 탁상사원을 찾았습니다. 해발 3,000여 미터,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도착한 사원에서 순례단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엄사 대중 스님들의 순례 현장을 류기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탄 최고의 불교 성지이자 상징적인 랜드마크 탁상사원. 깎아지른 절벽, 바위에 뿌리를 내린 채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은둔의 성지입니다. 호랑이 둥지를 의미하는 이곳은 부탄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가 암호랑이를 타고 날아와서 세웠다는 전설을 간직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행 기간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던 마음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성지 순례의 그 순례지가 또 가진 의미도 깊은 것 같은데 이곳은 오르기가 어렵기에 부탄 현지인들에게는 살아생전 꼭 한번 다녀가는 성스러운 사원으로 여겨집니다. 화엄사 순례단은 부탄 불교의 종교적 상징이자 정신의 뿌리로 여겨지는 이곳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부탄 최고의 불교 성지 탁상사원은 해발 고도 3,120m 험준한 절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조랑말을 타고 난 뒤 지금부터는 직접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광을 벗삼은 산행길. 눈앞에 펼쳐진 자연 경관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겸손함도 가르칩니다. 이 색다른 곳에서 어떤 색다름 있잖아요. 같은 땅이라도 풀 한 폭이라도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머리가 쭉 펴서는 느낌? 그래도 오랜 세월을 이끌어온 몸으로도 가는데 그건 또 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말없이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홀로 험난한 길을 오르는 성지순례이면서 높은 절벽을 오르는 것 자체가 기도 수행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의문점들이 많이 이제 그 가슴에 남아 있는 응어리들이 있었는데요. 사원에 와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부처님의 그 가르침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스님들의 여법한 위의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육체적 한계에 직면한 순간에도 정신력으로 버티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을 전합니다. 내 몸 좀 한번 저 이제 좀 아픈데 목이 지금 차고 있잖아요. 아픈데 한 번은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내 이제 수행이다 생각하고 올라오는 것이. 자연의 아름다운 절경을 마음에 채울수록 내면의 고요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엄사 순례단은 부처님 가르침이 온 세계에 가득하길 바라는 원력을 마음에 품은 채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혀나갔습니다. 부탄 불교가 어떤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체험해보고 싶은 거 딱. 한국 불교는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했고 또 부탄 불교 역시도 부탄도 부탄에서도 이런 식으로 불교를 계승 발전시켰구나. 딱. 긴 산행 끝에 탁상사원에 도착한 화엄사 순례단은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너무 선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여유 있는 그 몸동작이랄까요? 나도 뭐 가진 거 없이 행복할 수 있는데 너무 바쁘게 뭔가 찾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같은 공간에서 저마다 느끼는 게 다르듯 화엄사 순례단은 부탄 불교 성지 순례를 통해 얻은 각자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수행하는 한국에서만 살던 그런 생활에서 정말 부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 같다. 우리도 이런 친자연적인 국화가 출가한 스님네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면은 그것이 소원이죠. 양국 불교 교류에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교류 접점을 늘려나갈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이번 순례의 큰 수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 오랜 전통과 그 모습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들 보면은 친절하고 또 뭐랄까 순박한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여지게 돼서 참 이번 성지순례가 저희들에게 또 수행자들에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6가지 공약물 가운데 하나인 향과 분향도구를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보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청동암을 비롯해 보물 11점 등 모두 170점을 만날 수 있는데 향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은은하고 맑은 푸른빛의 향이 눈길을 끕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국보 청동 합과향입니다. 어둠이 깔린 공간에 향자 모양을 투각한 공예품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청화로 칠한 19세기 조선의 백자 향고지입니다. 연꽃이 떠받치고 있는 향로는 균형미와 세계의 조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사자, 용 모양 등을 새긴 기술은 한층 더 발전해 향로의 화려한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시 작품 중에 하나가 보문사에서 소정하고 있는 청동 은입사 향환인데요. 이러한 작품들은 고려 공예의 정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로 사경한 대방광불 화엄경, 능엄경 속 그림 한쪽엔 향로가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향을 피우는 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인 동시에 수행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나열에서 벗어나 향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을 위한 공양물의 하나였기 때문에 향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자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향을 비롯한 향과 관련된 그림과 전적, 도자와 금속 등 향로의 다양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선 국보 1점과 보물 11점을 포함해 모두 170여 점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 사용한 향구들이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향구 가운데에서도 불교 공예품이 가지는 위상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 푸른 연기 피어오르니 특별전은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서 진행되며 오는 12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불의사상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현대사회의 재반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론이 제시됐습니다. 인제대 이찬훈 교수가 불의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란 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찬훈 교수가 쓴 불의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는 초기 불교에서 화엄까지 불의사상으로 꿰뚫어본 불교라는 부제대로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화엄사상의 가르침까지 불의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을 전공했지만 불교를 만나 불의사상 연구에 매진해온 이찬훈 교수는 유무불의와 일다불의를 핵심으로 하는 불의사상이 강조점만 달랐을 뿐 불교사에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기, 중도, 불의가 같은 뜻이지만 특히 불의사상이 불교의 실천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기 관계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얽혀 있다. 그럼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또 뭐 예를 들어 중도처럼 있음과 없음은 극단이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데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좀 실천적인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할 때 저는 이 불의사상, 불의의 깨달음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불교가 시대적으로 논리적 발달을 기해오면서 화엄에서 정점에 이르지만 핵심에는 불의 사상이 자리한다고 이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관점에서 교와 선으로 대표되는 제반 불교 전통이 회통될 때 마음만을 강조하는 주관적 관념론의 이해를 벗어나 세상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 바깥의 세계가 내 마음에 따라서 그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와 연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깥 세계 자체의 상황이 어떤지, 그 존재 방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찬훈 교수는 현대 사회의 문제로 자본주의, 세계화, 생태계 파괴 등을 꼽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중시되는 제도, 무한정한 이윤 추구의 병폐를 제어할 방안 등 불교 생태학의 다양한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제반 문제를 풀어가는데 불의 사상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부산과 청주 등 각 지역 사찰들이 일제히 합동 차례를 지내는 등 평온한 분위기 속에 연휴를 보냈습니다. 부산 지역 최초 사찰인 마하사에서는 나한전 탱화 복원 과정에서 사리가 발견돼 스님과 신도들이 한가위를 맞아 상서로운 징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리는 이례적으로 불상의 복장물이 아닌 탱화의 복장물에서 나왔고 복장 시기 등이 적힌 기록물도 함께 발견돼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마하사에 뜻깊고 성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한전 탱화 복장물에서 부처님 사리 8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잘 보존해서 앞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용화사는 주지 각연 스님의 집전으로 극락전에서 신도들과 지역 불자, 영가 가족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봉행했습니다. 부모님을 극락전에 모셨어요. 그래서 극락전에 모시면서 어머님 찾아뵙는 겸해서 왔습니다. 가까운 사찰을 찾아서 그 기도라도 하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민들은 정성스럽게 마련된 차례상에 절을 올리고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6가 이번 주말 부산을 찾습니다. 더욱 장엄하고 역동적인 무대로 태어난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6에서는 시타르타 역의 조범준, 야소다라 역의 박규현, 마라 역의 최수형, 이지현 배우가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 뮤지컬 시타르타 제작자인 김면수 MSMC 대표는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타르타 시즌6 부산 공연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KBS 부산홀에서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6시 모두 4회에 걸쳐 개최되며 특히 모레 오후 6시 마지막 공연이 끝난 뒤에는 인도 국민 배우 가간 말릭의 사인회가 마련됩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인국당 법장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추모다례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대종사와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 주지 도신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마곡사 전 주지 법용스님과 문도스님들이 동참해 스님의 법향을 기렸습니다. 나는 오늘날 수덕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법장신이 많으면 불가능하다. 모든
그분의 열정과 신심으로 수덕사가 이만큼 기반이 만들어졌다. 법장 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05년 9월 11일 세수 64세, 법납 45년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